북한이요. CNN의 북한 내 모습을 좀 공개를 했는데 영상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Year we get rice and money to live off of, which is great. 이 집도 공짜가라고. This house What message does that send to you? 긍지로 생각. gives me great. What do you like about this game? Killing the enemy. Hitting the enemy? Who's the enemy? Americans. 한번 미국 땅이라는 데 가보고 싶습니다. I want to visit the U.S. 미국 땅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자꾸 우리 조선 사람들 이렇게 멋살게 굴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자력갱 생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It's so hard for us right now because of it. 예수님 하나만 믿고 생활하기 I really curse the Americans and want to destroy their land. 저희가 내용을 좀 축약하긴 했지만 왜 북한 당국이 이거를 공개를 하고 저렇게 인터뷰를 허락했는지 대충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일단 미국의 어떤 CNN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게 다큐멘터리로 공개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미국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방송에도 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외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김정은 원수를 믿고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긍지를 느낀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저렇게 피폐한 삶을 살면서도 마치 김정은이가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저기에 나오는 모든 출연자들은 다 준비됐어요. 예. 무슨 멘트를 할 것까지도 제가 볼 때는 다 준비돼서 촬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북한에 저걸 공개했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저거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외교적으로 또는 외부의 자기들의 어떤 체제의 공고성.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예. 김정은이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예. 저게 공개를 한 걸로 보여지고 저는 저 아주머니 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저 아주머니 미국 한번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생각 바뀌게. 미국 한번 가보면 저 생각 확실히 바뀔 겁니다.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CNN에서 데리고 가서 한번 일주일만 살게 해줘 보세요. 북한에 다시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예. 근데 이 변호사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저기 누구냐라고 보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만약 미국 국민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또 느끼는 위협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게 그냥 북한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저기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기자가 내가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날 쏘겠냐, 나를 쏠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앞에 두고 망설임 없이 아이들이 정말 몇 살 안 돼 보는데 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그 두려움도 느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정말 북한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나라구나 하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ICBM도 있고 핵도 뭐 소형화 경량화되고 하는데 저렇게 체제가 공고하고 저렇게 어린아이들조차도 종교처럼 모두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구나 하면 이제 그냥 이게 두려운 상대가 미국도 약간 두려운 상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규모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신들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뭐 IS 전사들처럼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그럴 수 있다는 종교 유사한 그런 게 더욱더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북한 체제에 대한 정책이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방송을 내보낸 거겠죠. 그래서 지금 CNN 인터내셔널 외국의 해외판으로 이게 방영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체제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공고한 사람들이란 걸 인정하라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북한에서는요. 이런 와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뉴욕으로 출발을 했는데 김문수 전 지사의 기쁨조 발언이 조금 양지열 변호사님 조금 논란이 되고 오늘 정치권에서도 법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뭐 민주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김의원 의원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거의 아무리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김문수 전 지사가 뭐 국회의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면책특권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또 면책특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그 기쁨조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뭐 김정은 뭐 이전에 김정일 뭐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굉장히 성적인 어떤 놀이개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할 때 우리가 드는 게 기쁨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조의 현직 대통령을 비교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 내놓는 입장,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는 쪽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을 수가 밖에 없는 것이 자꾸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게 일종의 가짜 뉴스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저기 나가서 한 발언들이 단순히 그 발언만 한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또 열렬하게 문 대통령이 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반대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대를 하게끔 자꾸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 정치권에서는 저 부분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명예훼손이? 사실 명예훼손이 이제 저희가 막 국가 원수 모독죄가 있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실제로 처벌을 엄하게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정치인이나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냥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에 이제 그 전에 정치적인 행동 이런 부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는 좀 지나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지 세력 중에서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런 말씀을 하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으실 수는 있는데 조금 더 큰 인물로 성장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정치인들이 조금 더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윤희상 선생이 이제 탄생 100주년이 어젠가 그랬는데.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SNS에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조금 논란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윤희상 선생님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한일 무장투쟁을 하다가 체포돼서 고문을 받으신 사건, 그건 명확하고요. 이제 보수 진영에서나 야당에서 공격하는 내용 결국 윤희상 선생님이 예전에 동베를린, 동백님이라고 그러죠.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시고 징역 10년을 사실 1967년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2007년에 국정원 과거사 발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동백님 사건이 확대 과장됐다라고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을 들어갔는데 북한에 들어간 이유가 사신도를 보려고 방북한 사건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간첩 행위로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독일 유학생 시절에 이분이 윤희상 씨가 그 북한에 있는 강서 고분의 사신도를 직접 보겠다고 현지 답사 방북한 건데 그걸 간첩 행위로까지 몰아서 10년형을 때렸다 하는 부분이 너무 과하다고 국정원 조사 과거위 발전위원회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정말 이분이 간첩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독일의 유학생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연구하는 분야에 관련돼 있는 어떤 걸 보기 위해서 북한을 그냥 방문하고 오신 거냐. 그래서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대통령 특사로 결국 석방돼서 독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런 논란 때문에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근거로 해서 이분이 간첩 활동까지는 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걸 밝히지는 않으셨으니까. 다만 이분이 항일 운동을 한 건 분명하고 맞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의 이제 100주년을 추모하는 그런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 변호사 사실 독일 방문했을 때 김정순 여사가 이미 윤희상 선생의 묘소를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소화했었고요. 김정수 여사는 이제 윤희상 선생의 묘소를 찾았었고 고향 통영인데 그때 고향 통영의 동백꽃을 굉장히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살아 생전에. 근데 우리 한 56년인가 그때 아마 저 독일로 떠난 이후로는 사실은 독일에서만 거의 생활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까지 겪는 바람에 한국에서 동백꽃을 못 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행히 우리 이게 식물 같은 거 함부로 지금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저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허락이 가능한 식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백나무를 가져가셔서 그 묘소에 식수를 하신 거죠. 예. 그런데 다시 또 한번 좀 논란이 됩니다. 좀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어쨌든 그 보수 쪽인 입장에서는 북한과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좀 알러지 반응을 보이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서는 과장됐다고 했는데 이게 과장된 수준인지 아예 근거가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과한 표현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에 관한 소식이 미국 워싱턴 DC 수사팀장의 인터뷰로 좀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입장은 당시에 조사해봤는데 뭐 죄 있구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성 인턴의 주장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네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창중 씨는 아직도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게 뭐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법을 먼저 주시를 해서 기소하기 전에 미국에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죠. 두 번째로 높은 법이 협상법이거든요. 국가협상법. 그래서 국제협상법이 더 높기 때문에 외교관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에서도 그 미국 법무부죠. 거기서도 이제 본인들이 거기서는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그걸 알아서 하는 거죠. 외교적으로 무마가 됐군요. 말하자면.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인터뷰한 사람이 조셉 오라고 미국 경찰인 거죠? 미국 수사를 했던 분이죠. 경찰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76년도에 이민을 가서 82년도부터 경찰 생활을 해서 몸을 담았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그 교포가 아니라 태어난 교포가 아니라 가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갔기 때문에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 거기에서 현직 경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도 잘하고요. 매번 우리가 현직 대통령들이 방미를 할 때마다 30년 동안 그쪽에서 그 대통령 방미했을 때 경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외국의 국가원수가 왔는데 경호를 맡길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는 실력 있는 경찰로서 일을 했었다는 건데 그분의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는 미국에서는 경찰들은 최소한 유죄로 봤는데 이게 기소를 하려고 했었으나 저기서 말씀하시는 국제법 협상법이라는 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일반적으로는 헌법과 일반 법이 있고 그 사이에 조약이 있다는 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조약에 의해서 외교관들은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미국 법무부에서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일단 조약상 외교관이니까 우리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식의 방침을 정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동훈 지금 미국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데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는 거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를 말하는 사실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요즘 이 성 관련 범죄에서는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기소 의견으로 보통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이 훨씬 앞서가 있었어요.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그래서 미국이 우리도 그걸 좀 따라가는 방향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 특별수사대도 따로 있고 이렇죠. 이제 근데 이런 경우에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던 게 아닌가 이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리고 좀 전에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보 같은 사람은 이제 한국과의 이렇게 그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상당히 살다 간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워싱턴에 방문하면 맡기는 게 한국 경찰들과 의사소통, 그러니까 경호원들과 의사소통이나 한국 사람들과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정부에서도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이분이 계속 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계속 우호적인 입장일 텐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그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일정 부분 이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게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기소가 검찰은 못했느냐가 이제 윤창중 씨가 그 당시에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은 분명히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외교관 신분에 있는 윤창중 씨가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외교부로 넘겼다는 거예요. 처리를.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고 지금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창중 씨는 자기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뭐라고 그 자기 SNS에 올렸냐면 3년의 그 기간 있잖아요. 공소시효. 그게 지났다고 얘기했어요. 그 기간 동안 미국 경찰이 자기한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본인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활동을 재개하고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아닌 거잖아요. 마치 본인이 죄가 없어서 미국 경찰이 연락을 안 한 것처럼 지금 자기는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경찰 실제 조사를 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죄가 있는 게 맞고 성추행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신분의 면책 특권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고 그냥 외교부에 협의해서 그냥 넘어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헌법 그 다음에 있는 중요한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협상법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윤창중 씨 말처럼 윤창중 씨가 전혀 성추행에 죄가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끝난 게 아닌 거죠, 지금. 미국 경찰은 성추행의 혐의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 그것이 기소가 안 됐을 뿐이지 그 사실 자체는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윤창중 씨는 성추행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관의 신분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공무원이 끝난 시점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지금 그 경찰분의 얘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판결이 한 1년 정도가 내려질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재판에 들어간다면. 만약에 재판에 들어갔더라면. 예. 근데 이제 1년 정도 형이면 중대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외교관 특권이 있는 사람인데 한국까지 그때 당시 이제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편도 비행기 끊어가지고 바로 들어왔잖아요. 윤창중 전 대변인이. 그런 정도의 그 범죄인데 그걸 막 뭐 범죄인 인도 협약까지 그걸 해가면서 미국에 불러들여서 가뜩이나 면책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는 게 아마 미국 검찰의 입장일 것으로 외교 문제로까지 외교 갈수 문제가 있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소를 안 한 것뿐이지 당시에 유명했던 영어 표현 있죠. 윤창중 씨는 이제 허리 부분을 툭 쳤을 뿐이라고 했는데 그때 미국 경찰은 브리핑을 하면서 분명히 움켜쥐었다라는 거고 그쪽으로 결론을 내렸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을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경범죄로 분류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경범죄의 의미가 우리랑은 좀 다른데 우리 경범죄를 그냥 과태료로 뭐 휴지벌했을 때 경범죄인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경한 정도의 처벌을 받는 정도의 범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성추행이냐 아니냐가 저 사람의 명예와 연관된 거잖아요. 지금 피해 여성? 아니 피해 여성이 아니라 저 윤창중 씨.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저분이 만약에 정치를 할 의도가 있거나 또 나중에 무슨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게 아주 약하게 1년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만약에 다른 활동을 하는데 성추행 혐의가 있냐 없냐는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다거나 만약에 아니면 뭐 어떤 활동을 제기했을 때 저분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성추행 한 적이 없다. 깨끗하다. 명백하다. 뭐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인데 이제 미국 경찰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한 행동이 정말 성추행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조세포 팀장의 얘기에 따르면 재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창중 씨는 완전히 공소시효가 끝나서 다 마무리가 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우리 법률용어로 치면 기소 중단이라고 하죠. 수사를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재판만 안 넘기는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안 지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지금 조세포 팀장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기소할 수 있다? 예,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윤창중 대변인이 만약에 조세포 팀장이 말이 맞다면 윤창중 전 대변인은 미국 못 들어가시죠, 앞으로도. 가면 수사 받았어요. 수사받는. 그러니까 미국에 안 간 이유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고인이나 아니면 이제 피의자가 이제 뭐 출국을 해서 이렇게 수사를 소환이 잘 안 되고 조사를 받을 수 없으면 기소 중지라고 하거든요. 기소 중지를 해놓고 또 발견이 되면 이제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경찰들은 수사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분리돼 있거든요. 근데 검찰이나 법무부는 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검사들도 이제 선거로 뽑히기도 하고 또 워싱턴 DC의 메트로폴리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워싱턴 DC의 검찰들은 이제 여러 나라 대사관도 있고 외교관들도 많이 드나들고 하니까 좀 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이 조사를 받다가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지포 오 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무부나 검찰에서 결론을 안 내리고 조사받다 갔기 때문에 이제 그 피해자의 진술만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경찰의 입장만 기소 의견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이 안 내려진 상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기소 중지 정도로. 그러니까 윤창중 씨 성추행 사건 좀 이제야 좀 전말에 조금 드러나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저렇게 체제가 공고하고 저렇게 어린아이들조차도 종교처럼 모두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구나 하면 그냥 이게 두려운 상대가 미국도 약간 두려운 상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규모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신들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뭐 IS 전사들처럼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그럴 수 있다는 종교 유사한 그런 게 더욱더 그 북한에 대한 어떤 북한 체제에 대한 정책이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방송을 내보낸 거겠죠. 그래서 지금 CNN 인터내셔널 외국의 해외판으로 이게 방영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체제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공고한 사람들이란 걸 인정하라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북한에서는요. 이런 와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뉴욕으로 출발을 했는데 김문수 전 지사의
기쁨조 발언이 조금 양지열 변호사님 조금 논란이 되고 오늘 정치권에서도 법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뭐 민주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김의원 의원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이게 거의 이 개인 아무리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김문수 전 지사가 뭐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는 좀 지나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지 세력 중에서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런 말씀을 하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으실 수는 있는데 조금 더 큰 인물로 성장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정치인들이 조금 더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윤희상 선생이 이제 탄생 100주년이 어젠가 그랬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SNS에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조금 논란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윤희상 선생님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한일 무장투쟁을 하다가 체포돼서 고문을 받으신 사건, 그건 명확하고요. 이제 보수 진영에서나 야당에서 공격하는 내용 결국 윤희상 선생님이 예전에 동베를린, 동백님이라고 그러죠.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시고 징역 10년을 사실 1967년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2007년에 국정원 과거사 발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동백님 사건이 확대 과장됐다라고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을 들어갔는데 북한에 들어간 이유가 사신도를 보려고 방북한 사건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간첩 행위로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독일 유학생 시절에 이분이 윤희상 씨가 그 북한에 있는 강서 고분의 사신도를 직접 보겠다고 현지 답사 방북한 건데 그걸 간첩 행위로까지 몰아서 10년. 북한이요. CNN의 북한 내 모습을 좀 공개를 했는데 영상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Year we get rice and money to live off of, 1년 동안 which is great. 내려주지. 이 집도 공짜 가라고. This house What message does that send to you? 긍지로 생각. gives me great. What do you like about this game? Killing the enemy. Hitting the enemy? Who's the enemy? Americans. 한번 미국 땅이라는 데 가보고 싶습니다. I want to visit the U.S. 미국 땅이라는 건 과연 이렇게 생겼길래 이렇게 자꾸 우리 조선 사람들 이렇게 멋살게 굴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자력갱 생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It's so hard for us right now because of it. 예수님 하나만 믿고 생활하기 I really curse the Americans and want to destroy their land.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내용을 좀 축약하긴 했지만 왜 북한 당국이 이거를 공개를 하고 저렇게 인터뷰를 허락했는지 대충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일단 미국의 어떤 CNN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다큐멘터리로 공개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미국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방송에도 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외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김정은 원수를 믿고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긍지를 느낀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저렇게 피폐한 삶을 살면서도 마치 김정은이가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저게 나오는 모든 출연자들은 다 준비됐어요. 무슨 멘트를 할 것까지도 제가 볼 때는 다 준비돼서 촬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북한에 저걸 공개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저거는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외교적으로 또는 외부의 자기들의 어떤 체제의 공고성.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김정은이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저게 공개를 한 걸로 보여지고 저는 저 아주머니 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저 아주머니 미국 한번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생각 바뀌게. 미국 한번 가보면 저 생각 확실히 바뀔 겁니다.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CNN에서 데리고 가서 한번 일주일만 살게 해줘 보세요. 북한에 다시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저기 누구냐라고 보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만약 미국 국민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또 느끼는 위협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냥 북한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저기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기자가 내가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날 쏘겠냐, 나를 쏠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앞에 두고 망설임 없이 아이들이 정말 몇 살 안 돼본데 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그 두려움도 느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정말 북한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나라구나 하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ICBM도 있고 예. 핵도 뭐 소형화 경량화되고 국회의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면책특권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또 면책특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그 기쁨조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뭐 김정은 뭐 이전에 김정일 뭐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굉장히 성적인 어떤 놀이개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할 때 우리가 드는 게 기쁨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조에 현직 대통령을 비교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 내놓는 입장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는 쪽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을 수가 밖에 없는 것이 자꾸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게 일종의 가짜 뉴스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기 나가서 한 발언들이 단순히 그 발언만 한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또 열렬하게 문 대통령이 또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반대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대를 하게끔 자꾸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 정치권에서는 저 부분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명예훼손이? 사실 명예훼손이 이제 저희가 막 국가 원수 모독죄가 있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실제로 처벌을 엄하게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정치인이나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냥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에 이제 그 전에 정치적인 행동 이런 부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